이번 시간에는 C 언어의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 연산자는 이번 시간에 실습할 거는 산술 연산자,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 연산자 우선순위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산술 연산자입니다. 자, 리콜은 대입문이고요. 대입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가 별입니다. 자, 이 별은 나중에 포인트 할 때에도 또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 여기서 A에 대입을 합니다. 여기에 나머지 3을 하면 5 나누기 3을 하면 1이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나머지가 있을 거죠. 나머지가 2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2를 구하는 연산자가 퍼센트, 슬래시는 이 2를 구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수라면 1만 남고요. 실수라면 1점, 소수점 밑에가 더 남겠죠. 자, 산술연산자는 대입문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연산의 결과를 항시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하고 섞여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실습 예제고요. 자, 산술 연산자 더하기를 앞에 먼저 항시 변수 선언이 필요하고요. 선언을 해야지 아래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는 초기화가 안 되어 있고 B와 C는 5와 3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A는 8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해서 실행 결과를 프린트문을 통해서 출력을 합니다. 실행 결과는 이렇게 더하기일 때, 빼기일 때, 곱하기일 때, 나누기일 때, 퍼센트일 때 프린트문을 통해서 실행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나누기는 실수로 나오지만 정수형 변수에 저장했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는 없어집니다. 잘립니다. 자, 모든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 형변환이 됩니다. 강제 형변환은 이런 거예요. 아까 실수가 정수로 바뀌는 거. 자, 그 다음에 연산자 우선순위는 가로가 항시 우선입니다. 가로 안에 어떤 연산이 있으면 더하기, 곱하기가 있을 때 원래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지만 가로 안에 더하기가 있으면 이걸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죠. 자, 이런 연산자 순입니다. 가로,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덧셈, 뺄셈. 덧셈, 나눗셈은 같은 연산자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뭐 앞에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곱셈과 뺄셈도 마찬가지로 같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앞에 것부터 왼쪽부터 먼저 하면 됩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이 진행이 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와 강제 형변환에 관련된 이제 예가 될 거고요. 리졸트 실수형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형 변수 ABC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리졸트 1은 정수형 변수네요. 자, 정수형 변수를 더하게 하면 정수형 변수가 나오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A는 2, B는 3. 그러면 2 더하기 3 빼기 4. 5에서 4를 빼면 이건 2들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연산자의 실행 결과를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손으로 써도 되고요. 손으로 옆에 뭐 메모지나 연습장에다 이렇게 2 더하기 3 빼기 4 이거는 5고 빼면 4면 이건 1이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실행 결과가 같으면 이거는 이제 통과 이렇게 해서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 결과를 출력문, 변수에 대한 실행 결과를 출력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곱하기 경우. 곱하기가 우선 뒤에 있죠. 왼쪽부터 가야 하는데 더하기하고 곱하기 우선순위는 곱하기가 높기 때문에 BC를 하고 그 다음에 A를 합니다. 그래서 값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졸트 2는 실수형이죠. 근데 A, B, C는 정수형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정수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실수형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강제 형변환, 타입캐스트, 강제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가로하고 여기다 형변환을 두면 C는 만약에 C가 4였죠. 4면 4.0으로 바뀌어요. 그럼 실수가 됐죠? 그럼 이 연산의 결과는 실수가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강제 형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 결과 확인하면 실수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C, B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몫이 있죠. 자, 여기에 몫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앞에서 몫이라는 변수를 초기화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1번은 당연히 몫이겠죠.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합니다. 프린트문 앞에 프린트문에 몫이 있는데 여기에 가로가 있어요. 그러면 몫을 위로 쭉 보면서 몫이 있는가 봅니다. 몫이 없죠. 그러면 여기는 몫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합니다. C, B는 있고요. C %P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여기는 이제 또 리메인이네요. 이렇게 나머지라는 한글로 썼네 이걸. 나머지라는 변수가 여기 있네요. 있는데 초기화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2번에도 당연히 나머지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로놓기는 대부분 변수 찾기, 명령어 찾기인데 프린트문과 앞에 있는 명령어 사이 처리하는 부분을 연관시켜서 비교하면 됩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자 4를 4.0으로 바꿨기 때문에 실수형이 나오는 거고요. 자 몫과 나머지는 여기가 %로 하면 되겠네. %, 오탈자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곱하기부터 먼저 하고 이걸 더하기부터 하고 싶다면 연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걸로 됩니다.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강제 형변화입니다. 앞에 나왔던 C는 4입니다. 4기 때문에 정수기 때문에 리졸트에 실제로 하면 정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 이 오른쪽에 대입문 오른쪽에 있는 셋 중에 하나를 실수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실수형으로 바꿔주면 실수가 됩니다. 다 정수고 정수기 때문에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실수로 바꾸면 이 실수형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거를 강제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강제형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수입니다. 실수로 나눴기 때문에 실수가 돼요. 그래서 1.5가 대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입되기 전에 오른쪽에서 연산 순위 이거를 눈으로 익히고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 쓰면서 확인해도 되고요. 처음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눈으로 딱 보고 눈으로도 검토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연산자는 이제 앞에서 대입 연산자와 증감 연산자를 같이 쓰는 건데 자, 증감 연산자는 더하기 2를 더하는 겁니다. 빼기 2를 빼는 겁니다. 이거 빼기 빼기는 2를 빼는 거고요. 더하기는 더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는 리꼴, 그 다음에 더하기 리꼴, 빼기 이꼴, 곱하기 이꼴, 나누기 이꼴, 나머지 일꼴 이렇게 해서 대입 연산자와 연산자를 같이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이렇게 썼을 때 이거는 요런 이것과 같다. 원래는 A 그 다음에 B 더하기 3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 변수가 두 개 필요하죠. 근데 나는 변수 하나만 만들었어요. A라는 변수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A는 A 더하기 3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나에다가 내 거 변수에다가 더하기 3을 해서 다시 내 거에 넣어라. 이게 됩니다. 자, 변수를 하나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a 빼기 이꼴 그러면 a는 a 빼기 3 이렇게 a 곱하기 대입연산자 그 다음에 3 이거는 a 이꼴 그 다음에 a 곱하기 3 이렇게 해도 됩니다. a 대입연산자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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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a 더하기 1 또는 이걸로 표현이 되고요. 이게 똑같습니다. 두 개 다. 자, 그 다음에 a 빼기 빼기 a 빼기 a 또 이것도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똑같은 효과가 있고요. 자, 이 증감연산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축약이 됩니다. 연산이 축약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데 축약을 시키면 당연히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난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풀어 써도 됩니다. 풀어 쓸 수 있으면 풀어 쓰는 게 좋은데 줄이는 이유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요즘 컴퓨터 상향이 좋아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가능은 하지만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나중에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a 빼기 빼기. 자, 이거는 a는 a 더하기 1이었죠. 이거를 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고요. a는 10이죠. 그러면 11이겠죠. 자, a는 빼기 빼기. 그럼 이거는 a 빼기 1 이거였죠. a는 하나 증가했죠. 11이었죠. 11에서 하나를 빼면 다시 a는 11이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여기가 10이었죠. a는 a 더하기 5. a는 10이니까 15가 되겠죠. 여기서 a는 다시 15가 되겠죠. 5를 빼네요. 자, a는 a 빼기 5. a가 15니까 5를 빼면 a는 10이 되겠죠. 여기서는 또 10이 됩니다. 곱하기 5네요. a는 a 곱하기 5. a는 10이니까 곱하기 오면 50. 이건 또 5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명령을 실행할 때 눈으로 암산을 해 보면 좋습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쉽게 적응이 됩니다. 그냥 타이핑만 하지 마시고 항시 비교해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자, 실행해서 이 결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었을 때 이제 확인을 해서 이 결과가 같으면 맞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연산자 자 앞에서 a는 50이었죠. 곱하기 했으니까 이거를 5로 나누면 몫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0이 출력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a는 10이죠. 10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누기 나머지 연산자 5를 하면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0 출력 맞네요. 이렇게 이 부분이 만약에 뭐 가로가 됐다 하면 이 부분을 이제 추적해서 사용해서 이 결과와 비교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를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증감 연산자에 대한 이제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0, B는 아직 초기화는 안 되어 있고요. 자, B를 A 뿔뿔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단독으로 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됩니다. 단독으로 있을 때는. 근데 대인문이 붙어버리면 약간 이제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함정. 여기가 증감 연산자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풀면 B는 A, A는 A 더하기 1 이거예요. 그래서 A는 10이죠. 그래서 B는 10입니다. A는 다시 10에서 더하기 1 하니까 11입니다. 자, 여기가 끝났을 때 B는 그래서 10이 됩니다. 그래서 10이 출력이 됐고요. 대부분 오해하는 게 B 이꼴 A 뿔뿔이라고 하면 A가 10이니까 A를 하나 더하기 하니까 11이 되고 B도 11이 된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A는 이 뒷부분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부분이 먼저 됩니다. 풀었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면 B는 더하기 A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A가 앞에 없죠. 그럼 이것부터 실행합니다. 그래서
A는 10이니까 이건 11일이고 다시 11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증감연산자가 단독으로 썼을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하나 더하기 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입연산자하고 붙으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증감연산자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B는 10입니다. 앞에는 10이었죠. 근데 B가 12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10이었는데 12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는 B를 12로 만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A는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B만 가지고 쓴다고 하면 B 더하기 2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12니까. 아니면 A를 연결시켜서 쓴다고 하면 A는 지금 현재 11입니다. A를 하나 증가했기 때문에 11이기 때문에 B는 11이 하나 더 더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A 이렇게 하면 A가 11이었으니까 12가 됐죠. 그러면 B는 12가 됩니다. 그러면 12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결과값에 갈아서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P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간단하게 쓰고 싶다 하면 B는 12 또 되겠죠. 자, 가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로를 했을 때는 자, 정답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A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B만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렇게 B에다 그냥 값을 넣어도 되긴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면서 답을 채워가면 됩니다. 가로를. 증가연산자가 대입연산자하고 붙었을 때 약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동작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하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겁니다. B는 A 뿔뿔 있을 때 이거를 먼저 할 건가 이거를 먼저 할 건가. 자, 이거를 풀었으면 아까 얘기했죠. 풀었으면 B는 A 그 다음에 A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이거 하기 때문에 A 값을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A가 10이면 B도 10이 되는 거고 얘가 10에서 2를 더하면 11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이게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풀었으면 A는 A 더하기 1, 그 다음에 B는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이거 차이입니다. 앞에 것은 대입이 먼저 됐고 뒤 건 연산이 먼저 됐어요. 그래서 A는 10에서 11이 되고 그 다음에 11이 다시 B에 11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A, B가 11이 됩니다. 여기는 B는 10이고 A는 11이 되는 거고 증감연산자와 대입연산자가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 이것만 여기가 난이도 높은 곳입니다. 이거 가로놓게 하면 항상 혼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관계연산자는 그 관계라는 건 A와 B가 관계를 맺었을 때 누가 더 비교해 보는 겁니다. A와 B를 비교해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관계 또는 비교연산자입니다. 자, 비교했을 때 나오는 거는 어떤 것이 큰지, 작은지, 같은지 이거 비교하는 거. 결과는 참과 거짓. 참은 1, 거짓은 0으로 표현이 됩니다. true, false도 가능하고요. 내부적으로는 0, 0, 1로 저장이 됩니다. 조금은 반복문에서 주로 쓰이고 단독으로는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조건문이 있을 때 이건 참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결과값이 1 아니면 0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같다 표현 두 값이 동일하면 참 다르다 같지 않답니다. 느낌표는 낫입니다. 같지 않다 이렇게 부정으로 가는 연산자고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왼쪽이 작으면 참 작거나 같으면 참 오른쪽이 크거나 같으면 참 이렇게 해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때 1이 나오고 어떤 때 0이 나오는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관계연산자 A입니다. 한번 그냥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는 거예요. A 100, B가 200입니다. 그랬을 때 A, B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같냐?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되는 거고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냐? 느낌표 니콜은 다르냐죠. 다르죠. 그러면 0이 1이 됩니다. true가 되니까
자, 이렇게 프린트문과 결과를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크냐? A가 크냐? A가 작죠? 그래서 0이 나오는 거고요. B가 크냐? B가 크죠? 100, 200이니까. 그래서 1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냐? 당연히 작죠. 그러니까 거짓 0이 나오는 거고. 작거나 같냐? 자, 이거는 작다에 포함이 되니까 1로 출력이 됩니다. 그냥 A는 B로 하면 대입문입니다. 자, 이것도 어떤 걸 먼저 하냐? 이걸 먼저 합니다. 그래서 A는 B가 200이죠. 그러면 A는 2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200, 200, 200, 200은 여기가 200, 200이 됩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는 100, 200이었는데 그러면 A, B가 앞에 있으니까 100, 200, 200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여기가 먼저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200, 200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우선순위 개념이 있습니다. 이 연산에서는 관계연산자입니다. 관계연산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혼동이 됐던 부분. 자, A, B 100, 200이었는데 이 부분이 여기는 100, 200이니까 100, 200이 나오고 그다음 요거는 200을 A에다 넣었으니까 A는 200이죠. 그래서 여기는 20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00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이 A가 바뀌어버렸죠. A가 다시 여기서 이거에 의해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대입이 되기 때문에 200, 200, 200이 됩니다. 자, 다음은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그 참과 거짓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는 어떤 값과 어떤 값을 비교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참과 거짓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and 그리고 또는 부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비교합니다. 앞에 부분은 참 거짓이 나왔어요. 이 두 참 거짓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and는 그리고이기 때문에 둘 다 참일 때 참일 때 true입니다. 참입니다. 그 다음에 true, false 그러면 1, 0이죠. 그러면 이거는 and에서는 둘 다 참일 때 이고니까 그리고니까 둘 다 참일 때만 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false입니다.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거짓이면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 F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수학 시간에 진리표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진리표라는 걸 배웠으면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낫입니다. 그리고 또는 5어 또는은 둘 중 하나만 참이면 참입니다. 그래서 앞에 조건, 뒤에 조건을 비교해서 앞에가 true이고 true이면 이게 1이면 이거는 1입니다. 둘 중 하나만 true면 true입니다. true, false 하나가 true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1입니다. FT false, true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true입니다. F true가 없죠. 그럼 이건 false가 됩니다. 이렇게 1, 1, 1, 0 이거는 1, 0, 0, 0 이렇게 표현이 되는 진리표가 있었죠. 낫은 부정입니다. 1은 0으로 바뀌고요. 0은 1로 바뀝니다. 자, 이게 낫입니다. 느낌표. 논리 연산자 A입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 AND는 먼저 A가 99죠. 99는 100보다 크냐? 거짓이죠. 그러면 이거는 F 0입니다. F는 0. 그 다음에 200보다 작냐? 작죠. 그러면 true입니다. AND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죠. 그래서 이거는 false가 있기 때문에 0이 됩니다.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프린트문을 맞춰갑니다. 연산의 결과를 옆으로 노트에 써서 확인을 해서 그걸 프린트문과 비교합니다. 이거를 이제 잘하면 이걸 머릿속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A가 100보다 크냐? 작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고요. A가 200보다 작냐? 작죠. 이건 true입니다.
true가 있기 때문에 5연산전에서는 true가 됩니다. 그래서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이 출력이 됐습니다. not은 100은 A는 100과 같냐? 99니까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됩니다. F가 됩니다. 이게 not이 됐기 때문에 이것 다시 F로 바뀝니다. true로 바뀝니다. true로. 1로 바뀝니다. 1로. F는 true, 0은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가 1로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논리연산자는 참 거짓, 그러니까 1, 0을 비교해서 다시 1, 0으로 보내줍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